2025년 이제 5월의 시작인데 4달 만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다시 없을 파장이 2번이나 일어났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이 그것이다.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잇따라 내린 판결에 대한민국은 4달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일 보수 진보 진영의 갈등을 마주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반대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기다리며 각 진영의 주장을 유튜브 생중계와 거리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전파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치재판 중단하라, 민주주의 파괴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판결 직후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은 거짓말을 일삼던 정치에 경종을 울렸다고 판결에 대해 극찬했다. 그러나 한 달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비슷하지만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던 진보 진영은 전격적인 파면 인용 판결을 환호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 직후 본인들이 시위대를 운영했던 안국역 인근부터 광화문까지 촛불 행진을 진행하며 자발적인 승리 집회를 여는 한편 서로 커피, 간식 등의 음료와 먹거리를 나누고 잔치를 즐겼다. 같은 시각 서울시 용산구 생각지역 전쟁박물관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대형 스크린으로 함께 관람하던 보수 측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에게 오열하듯 쓰러지고 주저앉아 우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 두 건의 판결로 인해 여야 모두 불확실한 정치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이 후보의 유죄 판결은 진보 진영의 대선 전략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 진영의 분열을 가속화해 조기 대선에 참전하는 후보를 늘렸다. 금융권도 두 건의 판결이 발표된 날 모두 증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불안정한 상황 탓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이탈해 원화 가치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2달 사이에 보수, 진보 정반대 진영의 리더들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사회 이슈 중심에 섰다는 말도 나온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애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검사의 기소 편의 지위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넓게 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선거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험 요소를 끌어오게 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 집단 사이의 상호 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 심판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온 선례의 태도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육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 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재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원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합니다. 다음으로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도 지역 변경 등 관련한 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 국토부의 그러한 행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발생한 정책 조율 과정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최종적인 용도 지역 변경 결정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용도 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백현동 발언은 피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 실행한 과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피의원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의원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요지입니다. 이것으로 이유 요지의 설명을 마치고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